부동산 공법 제36회 국토계획법 12문제 정답은 법령에 있다. 안녕하세요. 부공신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제36회 국토계획법 12문제를 법령 근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법 문제의 정답은 암기가 아니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광역계획군의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에 관한 사항 2번 광역계획군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번 광역계획군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번 광역계획에 관한 사항 5번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인데요. 도시계획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죠. 근거는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군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광역계획군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호에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문제 5번 해당 3호에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호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호에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제 4번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 제9조에 1호에 광역계획군의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문제 1번 해당 2호에 광역계획군의 문화여관 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문제 2번 해당되는데 문제 3번은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장기 발전 방향 계획에 포함되지 않죠. 틀려서 정답은 3번 42번 주민 가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고 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각의 제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민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면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 대상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주민은 당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기반시설의 설치 장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등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2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2호도 주민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호 강목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 지정 및 변경 가목의 개발진흥지구 나목의 기존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민 동의 요건은 대통령령 제19조 2에 나와 있는데요. 1호가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고 5호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이죠.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5분의 4로 동의 요건을 정해놨고 2호의 나머지는 2호 지구단위 계획 3호 용도 지구 관련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분의 4, 3분의 2 정답 4번
4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요. 이 문제는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할 때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2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3%인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된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데 3%면은 기초조사 대상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면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4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이미 한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다 끝났겠죠. 대체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5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 정비할 때 도로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가지고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옥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남옥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문제 2번 3%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다목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목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마목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문제 4번 해당. 바목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문제 1번 해당. 정답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세분에 따르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일반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심, 부도심은 중심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 오답. 근거는 시행령 30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의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남옥의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다목의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라목은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연관성이 있죠. 용어 정의하고. 2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고층 주택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2종은 틀리죠. 근거는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옥의 일반 주거지역에 가지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3번 보호취락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를 보호취락지구로 바꿔놨는데요.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취락지구는 취락지구 한 종류인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정비, 남옥의 보호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 후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 목적. 보호취락지구는 2025년도 7월 1일 날 신설됐습니다. 다목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죠. 4번 특화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인데 특화경관지구는 오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1호의 경관지구 해가지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가 나와 있는데 자연경관은 자연 그대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시가지경관은 말 그대로 시가지 내 경관 보호. 다목의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특별한 곳을 보호하는 거죠. 5번 자연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죠. 시가지 방제, 말 그대로 시가지 내 재해방. 남옥의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방이 필요한 지역이죠.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5번 국토계획 미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열수송관, 니엇 하수도관, 디귿 가스관, 리을 쓰레기 송수관, 미흡 중수도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될까요?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러면은 심각하다. 가스관, 하수도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7호가 가스관, 8호가 하수도관이죠. 심각하다, 가하다. 정답은 2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 듣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주민 간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없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민원 때문에 시장군수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공급 설비해가지고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000V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3번 정답. 4번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도축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도 주민 간 이해충돌 여지가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6조 10호에 나와 있죠. 정답 3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받는 대상을 찾는 문제인데요. 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핵지,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 변경. 2번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높이의 15% 변경. 3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변경. 4번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 5번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5번이 정답인데요. 먼저 건축위원회가 참여 이유가 건축법 관련이죠. 건폐율 완화 내용이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호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대폭 완화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화가 안 되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완화 가능. 2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완화 가능. 3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 가능. 4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완화 가능. 5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번이 정답인데요. 도시혁신구역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3조 3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서는 당 각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2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제 3번 해당. 3호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제 2번 해당. 4호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 5호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문제 1번 해당. 6호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문제 4번 해당. 문제 5번 체육시설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먼저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법상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24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 24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번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실무 경험상 관리용 건축물을 100제곱미터 허가하면은 모두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2번 중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중축.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최소 면적만 허용하죠. 100제곱미터인 주택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3번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중축.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안됩니다. 4번 공장주택 등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개발 제한구역이나 시가 주정구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기존의 공장주택 등 건축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5번 시가 주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88조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 24에 가지고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호에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당 강목 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해가지고 바목에 관리용 건축물로서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가능합니다. 2호에 마을 공동시설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해가지고 가목 가로 1에 주택의 중축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중축 가능합니다. 라목 가로 2의 시가 주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안됩니다. 사목 가로 3의 공장, 주택 등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동물병원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정답이고 아목에 종교시설을 증축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50번 국토개인리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안하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원래는 20%인데 30% 이하로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이하.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대부분 건폐율이 20%인데 40% 이하로 완화 가능.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가지고는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죠. 시설물 설치할 때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개발 확산을 방지합니다. 60% 이하로 건폐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이죠. 그런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40% 틀립니다. 60% 이하입니다. 정답 4번. 5번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7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기존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1호의 찌락지구는 60% 이하, 2호의 개발진흥지구 당 강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해가지고 가목에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60% 이하로 합니다. 문제 4번 40%는 틀려서 정답. 남옥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3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4호의 자연공원은 60% 이하, 5호의 농공단지 70% 이하, 6호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이 있죠. 80% 이하. 정답 4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부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8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 1번 정답. 2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나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 요건에 갖추어야 되는데 각 호에 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문제 2번은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행보증금으로 적용복구공사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지방공사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9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98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공사를 마친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은 틀려서 오답. 정답 1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핵심 요소인데요. 최근 시험에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적률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상업, 업무시설이 포함됩니다. 용적률이 500%, 일반 공업지역 350%죠.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공업지역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400%입니다. 리을 생산 녹지지역 100%죠. 바로 정답 나오죠. 정답 2번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의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용적률을 공부할 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해가지고 100%에서 시작해서
50씩 늘어나죠. 그리고 3종이 300인데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높여준 겁니다. 문제 기업. 7호부터 10호까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가장 용적률이 높은 게 중심상업지역에서 200씩 낮아집니다. 11호부터 13호는 공업지역인데 전용 공업지역이 300, 일반 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입니다. 13호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상업, 주거,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높은 400%입니다. 다음에 보전, 녹지, 생산 녹지에서 21호 환경보존지역까지 용적률이 도시적인 생산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만 100%이고 계획관리지역만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80%이죠. 정답은 2번.